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과 소비자용 자바를 기반으로 한 쿠팡급 어플. 결국은 어플을 만드는 거군요. 이렇게 제목에서 보면 어플을 만들구나. 이건 이해를 했습니다. 쿠팡급 어플. 쿠팡급이 뭔가요? 이걸 잘 몰라서. 그러니까 쿠팡하고 유사한 걸 하겠다는 얘기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쿠팡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예. 자, 그 다음에 자바를 기반으로 한 이 부분은 뭐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어플만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아이폰에서 사용되는 어플은 아니고 안드로이드용으로 사용되는 어플을 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요 얘기는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바를 기반으로 한 것은 안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과 소비자용. 시장 활성화가 목적인 거죠. 그 다음에 상인과 소비자용. 그 일반 소비자하고 상인. 상인은 어떤 상인? 그 뭐 하여튼 뭐 물건을 파는 상인인지, 그 시장 상인이죠. 시장 상인. 시장 입주민인지, 소비자는 또 누군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제목에서 애매하게 나와 있다. 그래서 제목만으로는 어플 만드는 건 알겠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는 안 나타나 있는 거죠, 현재. 예. 자, 그 부분 수정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팀 제목을 시장하시죠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 마켓의 시장인지, 배고픔의 시장인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일부러 애매하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얘기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그 제출한 내용을 요 형식에 맞춰서 그대로 제가 좀 갖다 놓은 거고요. 제목 방금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인과 소비자용 자바를 기반으로 한 쿠팡급 어플. 뭐 곳곳에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예. 하여튼 결국은 어플을 하겠다. 그런데 무슨 어플인지가 안 나와 있어요. 이 제목에서는. 그래서 쿠팡급 어플이라고 했기 때문에 쿠팡하고 유사한 건가? 뭐 이런 정도만 돼 있는 거죠. 예. 자, 팀명은 시장 하시죠. 그래서 요 시장이 마켓의 시장인지 아니면 배고픔의 시장인지 마켓 시장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작품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상인과 소비자를 위한 시장을 중심으로 상인과 소비자를 위한다. 상인이 판매자겠죠. 소비자는 말 그대로 소비자입니다. 그래서 판매자와 소비자 시장 안에서 일반 시장에 재래시장 얘기한 건가요? 재래시장에서 어, 공급자인 상인하고 일반 소비자를 위한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 가격으로 판매와 배달을 하는 앱. 시장 물품 어떤 물품인지가 안 나와 있네요. 지난번에는 그 음식 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서 그 내용이 좀 바뀌었군요. 지금 보니까 쿠팡급이라고 하는 의미는 음식이 아니고 음식을 포함을 해서 그죠? 시장에서 판매되는 물건, 모든 물건을 하는 어떤 그 전자상거래 앱 같습니다. 느낌이. 자, 그때 가격은 시장 가격으로 하겠다. 뭐 시장에서 판매하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판매와 배달까지도 해주나 봅니다. 자, 다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앱을 통해 그 시장에 대한 신선도 체크와 가격을 제시함.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무슨 말인 줄 알겠는데 정확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에 대한 신선도 체크 이게 뭘까요? 시장의 그 물건에 대한 신선도인가요? 뭐 채소 이런 것도 팔 테니까 채소 생선 이런 것들 그걸 신선도를 어떻게 체크를 하겠다는 거죠? 뭐 가격도 가격은 알 수가 있죠. 근데 제시를 한다. 그러면 이 제시의 대상이
상인이 제시하는 거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전 생각이 돼요. 요 말대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선을 판매하는 그 생선 공급자가 자기가 판매하려고 하는 생선의 신선도와 어떻게 표현할지는 모르지만 뭐 상중하, 신선도 상중하 이렇게 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 뭐 1,000원 이렇게 제시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배송은 배송 전문 업체를 사용하기에 당일 배송으로 신선도가 좋은 제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음. 그럼 이 배송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전략이 좀 있어야 되겠죠. 전문 업체하고 그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공급자도 내가 공급한 판매한 물건이 뭐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니까 배송 추적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죠. 당연히 뭐 물건은 배송 전문 업체가 직접 한다고 하더라도요. 요즘 그 경기도 그러니까 군산에서 그 공공 배달 앱인가요? 뭐 그런 거가 나와서 그 요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등등 해서 그 배달의 민족인가요? 거기에서 뭐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해서 요 배송 쪽은 그 군산에서 한 배달의 명수일 거예요, 이름이. 배달의 명수. 배달을 잘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반영하면 그것도 아이디어가 되겠다. 이거 본 겁니다. 자, 시장은 신선도와 품질이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죠. 다른 거는 가격 같은 건 안 좋을까요? 여하간 두 개에서만 본 거죠. 이 앱은 신선도를 그래프로 유통 기한을 적정선까지 나타내다 보니 소비자들이 보기 쉽게 신선도 측정 가능하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고 유통기한을 제시하겠다 앱에서. 그리고 그걸 신선도라고 하겠다 뭐 그런 건가요? 뭐 정확히 이해는 안 됩니다. 그 생선의 유통기한이 있겠죠. 3일. 근데 뭐 이틀 남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캔도 마찬가지죠. 음식 먹는 캔도 뭐 현재 뭐 오늘 날짜가 뭐 죽을 예를 들어서 판매를 하겠다 그러면 죽은 날짜가 뭐 유통기한이 한 뭐 3일이다. 좀 상하니까요. 뭐 계절마다 다르기도 하겠네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여하간 3일이다 그러면 그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그래프로 나타내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설명이 부족해 보입니다. 자,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다 보니 다른 곳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건 너무 가정인데요. 시장 가격이 항상 낮은 가격인지 이거를 가정한 거잖아요.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장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보장을 할 거냐. 소비자들이 뭐 신뢰를 가지고 시장 가격을 믿을 수도 있겠지만 더 추가적으로 그 뭡니까 가격 비교를 해준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이걸 보고 그죠? 우리가 그 각종 뭐 마켓이나 뭐 이런 쪽에 보시면 컴퓨터 제품 같은 게 에누리 다 나와 뭐 이런 쪽에 가면 여러분도 많이 가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격 비교를 통해서 그 사이트별로 낮은 하는 그게 이제 오픈 마켓인데 그걸 오픈 마켓 스타일로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시장은 어르신들과 같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편리하게 구입이 가능하고 집에서 앱을 사용해서 주문이 가능하나 봅니다. 최근에 바이러스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 있는 곳을
최대한 피해야 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구입 가능하다. 아, 이거 재택에서 사용한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군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 공급자가 있고요, 일반 소비자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용 앱하고 소비자용 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는 그걸 보고 그 시장에 있는 그 전자상거래를 하는 거죠. 그 시장에다가 아,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가격을 이 상인들이 자기가 판매하는 그 물건에 대해서 신선도하고 가격을 딱 올리면, 어떤 신선도인지는 모르지만 여하간 뭐 신선도하고 가격을 올리면 그걸 이제 소비자들이 집에서 보고 체크를 해서 뭐 구매를 하고 결제를 해야 되겠죠. 결제가 빠졌네요. 결제를 하면 그거가 여기 이제 배송 전문 업체로 전달이 돼서 그 배송 전문 업체에서 뭐 소비자의 집으로 전달을 하는 뭐 그런 스타일 같은데요. 그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앱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읽어보니까요, 작품 개요가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목을 볼까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그러니까 시장 공급자하고 소비자를 연결을 하면 시장별로 뭐 활성화가 되겠네요. 많이 쓴다고 하면. 쿠팡급 어플이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전자상거래 어플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재래시장용 오픈마켓을 쓴 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빠진 부분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가 빠졌어요. 아, 첫 번째로 그 결제 방식, 돈을 지불을 하고 그 시장 상인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빠져 있고요. 두 번째로 배송 추적, 배송업체에 대한 얘기가 지금 현재 빠져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좀 키인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이 자기 그 요 오픈 마켓에서 자기 사이트를 열고 사이트에서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러니까 신선도 있는 그 재래시장이라는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신선 제품을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신선도하고 가격을 이 상인이 제시를 하면 그 제시할 수 있는 앱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죠? 뭐 앱이 됐든 아니면 뭐 서버가 됐든 뭐 하여튼 컴퓨터로 하든 뭔가 있어야 될 겁니다. 상인용 하여튼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어야 되고, 소비자는 그걸 보고 서치를 해서 특정 재래시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검색하고 장바구니 담고 주문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이 하나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앱 두 개,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에 빠져 있지만 결제 부분, 요새 지역 사랑 상품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개념을 넣어서 QR이나 뭐 이런 거 써서 하면 좀 재밌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송 쪽, 배송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배달의 명수 요 두 개 생각을 하셔서 하면 전반적으로 좀, 예, 스토리가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을 때 그 차별성 측면에서, 그죠? 차별성 측면에서 기존에 그 간단한 전자상거래 사이트 만드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지 하는 질문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바 기반이라고 했는데 서버를 쓰나 하는 생각이 또 갑자기 들었습니다. 서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서버가 있고 어, 시장용, 그러니까 시장 상인용 앱, 소비자용 앱, 그 다음에 뭐 관리자용 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상인하고 소비자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어떻게 이제 누가 해결할 거냐 뭐 이런 쪽에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완을 하셔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참여자, 그 다음에 아까 설명했던 것 잘 좀 해서 그림으로, 그 다음에 시나리오로 1, 뭐 누가 뭘 산다, 2, 뭐 주문을 한다, 3, 뭐 검색을 한다, 4, 뭐 배송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나리오가 하나 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가 코멘트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팀이죠. 도시형 소형 농장 보급을 위한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 팜. 지난번엔 수직형 스마트 팜 이랬던 것 같은데 수직형이 빠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팀명은 모던 파머. 예, 그 머리 파마하는 거 얘기 아니죠, 그죠? 파머죠, 파머. 농부. 모던은 뭐 현대적인 뭐 농부 뭐 이런 정도로 좀 영어도 괜찮지만 우리말로 한다 그러면 도시농부 뭐 이런 건가요? 예. 하여튼 뭐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도시형 소형 농장이다. 소형 농장의 의미가 그 농정이라고 하면 그 식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가축하는 것도 다 농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의미를 축소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코멘트 좀 하나 하고요. 아두이노를 활용한 이제 우리가 캡스톤을 하니까 이 캡스톤 디자인에서는 뭐 어떤 그 플랫폼을 쓸 거냐 해서 뭐 아두이노 쓰겠다 하는 의미로 이해는 되는데 뭐 굳이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스마트 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이 스마트 팜이 뭔지 스마트 팜에 대한 정의, 그죠? 소형 스마트 팜이잖아요. 소형 스마트 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제목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모던 파머 팀에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 도시형 수영농장 보급을 위한 아두이노를 활용한 스마트 팜. 뭐 비교적 뭐 이해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팀명 모던 파머, 예, 팀명은 잘 지은 것 같습니다. 팀장, 예, 정했고요. 작품 개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에 따른 도시 지역에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팜임. 좀 이해가 안 되죠. 예. 농촌 인구는 줄고 있어요. 예. 그건 오케이. 도시 지역에서의 생산성 향상.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둘이 왜 스마트팜을 넣었을까? 굳이 좀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그 도시에서 그 그러니까 농업을 하겠다는 거죠. 건물에서, 그죠? 예. 뭐 농촌 인구가 없어지니까 이제 농업 기반이 약해지니까 그러지 말고 각자 자급자족 측면에서 자급자족 측면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민들이 자기 먹을 거는 자기가 만들어서 소규모라도 해서 하자 뭐 그런 건데 기존에 이제 땅이 도시는 좁으니까 이제 건물 이런 데서 그 스마트팜 형태로 건물형이죠, 건물형. 그래서 뭐 LED 이런 걸 써가지고 뭐 상추를 키운다든지 뭐 각종 식물 이런 것들은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여기 설명은 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요 측면에서 좀 보완이 돼야 되겠다. 자, 두 번째로 결과물은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과 스티로폼과 아크릴판으로 만든 모형인 시제품임. 그래서 여기에서 딱 보면 결과물이 좀 이걸로 그 상추나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뭔가 농작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농작물. 그래서 농작물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당연히 온도 습도는 이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떠나서 조절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침에는 춥고 점심에는 따뜻하고 저녁에는 또 춥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도시 농장이니까 일정한 온도 작물별로 그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아니고 모니터링은 체크만 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요걸 컨트롤할 수 있는 도구가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들어가야 스마트팜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티로폼과 아크릴판으로 만든 모형인 시제품이, 이거는 그냥 껍데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지난번에 그 한번 코멘트 한 것 같습니다. 그 어항 이런 거 보면 어항 탄탄하게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뭐 흙 깔고 물 나오게 하고 습도 조정해서 식물을 키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온도하고 습도를 뭐 모니터링해서 그 다음에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게 이제 스마트팜의 하나의 종류죠. 모니터링 하는 것은 모니터링 하는 것은 이거 일주일이면 합니다. 그 스마트폰,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아니 아두이노를 이용을 해서 아두이노에다가 어, 온도 습도계 연결하고 거기에다가 통신 뭐가 될지는 모르지만 뭐 와이파이가 됐든 뭐 블루투스가 됐든 연결을 해서 스마트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앱을 만든다. 이거는 일주일이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 보통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온습도를 모니터가 아니고 모니터도 하지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무슨 도구, 이게 이제 스마트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작품 개요가 상당히 좀 작아요. 설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모던 파머 팀도 똑같이 과연 우리 결과물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인지를 설명을 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앱, 그 다음에 뭐 식물, 뭐 온습도 센서죠. 뭐 이런 것들이 각종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그림과 시나리오를 통해서 보완을 하기 바랍니다. 자, 과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보면 현재는 그 세 가지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내용이 빈약합니다. 과제명, 그 다음에 팀명, 그 다음에 과제 개요, 뭐 이 정도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 할 건지, 그러니까 토론이 부족한 것도 있을 겁니다. 토론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팀도 있었습니다만, 토론이 많았던 팀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불명확한 게 많았죠. 자, 그래서 과제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캡스톤은 기본적으로 그 학생들이 그 주제나 관련 내용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통해서 좋은 점, 나쁜 점, 그 다음에 그런 발표 능력을 그 함양하는 것도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제 재택 수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그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주제별로, 팀별로, 지자별로 어, 각자 자기 주제에 대한 그 파워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그 동영상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세요. 저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주제명, 팀명,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한 거니까 결국은 이 작품 개요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림도 좀 넣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어떤 구조도, 아키텍처, 그 다음에 시나리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아키텍처 구성 요소들 간의 인터랙션, 상호 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하고 이런 것들을 그림 또는 그 시나리오에 따른 그 흐름도 뭐 등등 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을 해서 요 작품 개요를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은 5분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유는 여러분이 그 제출한 PPT만으로는 아까 이제 설명을 이제 세 개 과제에 다 설명했습니다만 그 정확한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 전달이 어렵다. 그런 면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발표 능력을 함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같이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발표가 될 거로 봐서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이 이걸 그 동영상을 제작을 하시고요. 요 동영상에 유튜브로 올리시고 링크를 과제 제출하는 곳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팀장이 아닌 팀원은 똑같은 주소를 과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